오늘은 10월 29일 화요일 퇴근길 라방 스탠딩 에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낮에는 비가 또 오더니 이제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무슨 날씨라고? 스산한 날씨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 이런 날 울적해질 수도 있고 그죠? 약간 왠지 모르게 몸 마음이 다운될 수가 있는 저녁인데 그래도 이 라방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퇴근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잘 퇴근하고 계신가요? 보니까 그 공연장에서 지난 주말에 만났던 분들 중에 라방 잘 보고 계신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이게 저희는 퇴근길 라방인데 이 시간대에 출근하시거나 아직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또 이 오늘의 방송이 계속 일하실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빨리 갈 수 있게 제가 좀 힘이 되는 방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들 어떤 메뉴를 드시려나? 저희는 지금 좀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 저희 작업실 아주 근처에 저희가 망원동에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돼지고기 직화구이의 메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돼지고기 직화구이의 메카 바로 망원동이죠. 네, 뭐 강화통통이라든지 또 한강 껍데기, 네, 진짜 어마어마한 곳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안 가고 또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밀. 네. 네, 이제 거기 가서 또 이제 오늘 고기를 먹을 거냐 아니면 이제 후보 2번이 영동 감자탕 저기 서교동 쪽에 굉장히 유명한 감자탕 집인데 거기가 이제 1인분을 팔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뚝배기 감자탕 뭐라 그러지 그거? 뚝배기 뭐라 그러냐 그거를 해장국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감자탕으로만 팔아서 이렇게 오늘 예니도 있고 우리 또 같이 일해주시는 일호영 뭐 PD님 뭐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가자.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갈 것 같은데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네. 승현리님께서 일요일 공연 너무 잘 보셨다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칠리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일이 너무 바쁘다고. 왜? 근데 이럴 때마다 저도 바쁘다고 하면은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네, 바쁜 게 다행이에요. 네. 물론 몸 챙겨 가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또 Love you from France. 아니 이렇게 또 이 낭만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저희 또 이 라방을 또 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메시. 땡큐. 자, 펄 퍼플 뮤직께서 다이어트 때문에 오늘은 단백질 쉐이크예요. 참. 제가 또 그 다이어터로서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단백질 쉐이크 눈물 흘리지 마세요. 눈물이 날 것 같으면 그때는 그냥 뭔가를 먹어야 돼. 제가 이제 최근에 의학적으로도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면서 건강을 챙겨가면서 이제 사실 다이어트보단 건강해지는 거에 관심이 좀 많긴 한데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이제 이 단백질 쉐이크를 먹으면 그게 또 그렇게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땐 그냥 치팅하고 문제는 그럼 매일 치팅하게 된다는 건데 왜 맨날 먹고 싶으니까. 맞아. 예, 하지만 이제 먹고 싶을 땐 먹어주고 그러고 그냥 좀 움직이고 이게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너무 쉬운 말이야. 먹을 건 먹고 열심히 운동하세요가 쉬운 말인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제 아내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백질 쉐이크로 참다가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된다고.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그냥 몇 점 먹고 오케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0311님께서 원래 한국이라면 홍대나 명동밖에 몰랐던 저에게 망원동을 알려주신 모티프. 덕분에 망원동 러버가 됐습니다. 모티프 제가 또 운영하던
망원동 전설의 카페. 야, 뭐 그런 곳이 없었지. 진짜 정말 멋진 카페였는데, 네, 제 또 일신상의 이유로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가란 97 부인님께서 에그님 이번 공연 보면서 와 엄청 날씬해지셨어요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엄청 날씬해진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전혀 안 날씬해져 있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날씬해졌어. 그래가지고 그 뭐야 이 일화가 있었어. 여러분 제가 지지난 그 주에 위고비 얘기 한참 했잖아. 무슨 다이어트야. 다이어트 주사인가? 맞아, 맞아. 위고비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콘서트 때문에 대기실에 모든 우리 라이브 팀 세션 멤버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막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 우리 기타 치는 휘석이가 갑자기 위고비 얘기를 꺼내는 거야. 어. 아 그거 아세요? 위고비가 다이어트 말고도 말하다 갑자기 말을 뚝 끊더니 내 얼굴을 한참을 쳐다보더니 아니시죠? 아 진짜요? 위고비 아니시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일주일 만에 내가 갑자기 너 너무 빠져. 자기가 봐도 일주일 만에 빠진 거야. 왜냐면 일주일 전에 봤을 때 똑같았는데 혹시 위고비가 아니냐고. 그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그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정말 그 평소에 살 잘 안 빠지는데 다이어트는 또 한 번 해본 방식으로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면 정말 안 빠져. 그래서 다이어트보다는 그냥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또 평생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다이어트 방송이 되겠네. 자,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물론 성공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많이 해봐서 전문가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항상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만큼 힘들어요? 그리고 얼만큼 빠져요? 이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어느 기간 동안 어느 강도로 해야 얼만큼 빠져요를 물어보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잘못된 가정이더라. 해봤더니 그러면 무조건 다시 찌더라. 이게 제 경험담입니다. 뭐냐면 이게 다이어트를 멈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안 돼. 아랑님, 저 지방 분해 주사 맞으러 금요일 이렇게 받다가 네. 지방 분해 주사요? 그것도 다른 거잖아요. 위고비랑은 지방을 분해하면서 분해가 되는구나. 근데 칠리토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회식이 저를 살찌게 한다고. 맞아요. 근데 회식은 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저는 지금도 한 게 아니에요. 저 다이어트는 안 했고 그냥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제가 그냥 생활 습관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냥 16시간 공복 그리고 8시간 동안 그냥 즐겁게 여러 가지 골고루 먹기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최소 5km 러닝 그리고 걷는 것까지 합쳐서 10km를 했더니 안 빠지는 거야. 근데 지난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지. 근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좋은데 한 10km 뛰어볼까? 그래서 한 일주일간 10km 두 번에 9km 한 번을 뛰었어. 그날 20km씩을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야. 하루에. 그렇게 한 일주일을 평균 한 17, 8km를 움직였더니 갑자기 빠졌나 봐요. 그리고 나는 10km 정도를 하루에 움직여서는 안 빠지는 인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는 또 사실 그만큼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안 힘든 거야 내가. 네, 그러니까 더 내가 조금 더 땀을 나면서 근데 그게 힘들다기보다 좀 개운해지는 정도로 했을 때 그걸 꾸준히 난 평생 이렇게 뛰고 싶어. 평생 이렇게 나는 살아도 괜찮아 하는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서 빼야지는 무조건 거기까지는 빠지지. 그 다음에 다시 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시기 그리고 몇 킬로그램 그 다음에 얼마나 센 강도로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난 평생
이제 이렇게 밥 먹어야지.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서 왜냐면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갑자기 이 말하면 좀 웃긴데. 갑자기 100세 시대는 되게 좀 근데 나는 요즘 100세 시대가 되게 걱정이 된다? 이상하게 내가 10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가 너무 걱정이 돼. 그랬을 때 이제 고관절이 튼튼해야 어디 걸어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아니면은 하다못해 집에서 냉장고까지 기어갈 수가 없잖아. 걸어서 냉장고에 가서 문을 열어서 뭘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니까 내가 다리가 튼튼해야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한 거지. 그때 돼서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 그때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도 내일 돈도 없고.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안락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너무 이게 100세 시대다면 안락사로 가니까 너무 이게 좀 아무튼 저는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 행복한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돈이 안 들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건강을 챙겨야겠다를 이제서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칠리토님이나 아까 누 0311님 뭐 이제 지금 쉐이크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은 괜찮습니다. 조금 지나면 아마 건강에 더 관심이 생길 거예요. 그때 돼서 저처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바꾸시면 그때 또 20kg씩 뛰시면 되죠. 뭐 그럼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아랑조님도 지방분해 주사 뭐 예약하신 거는 맞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도 뭐 그냥 건강을 위해서 생활이 똑같으면은 뭐 살을 찌고 안 찌고를 떠나서 좀 이제 뭐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그님 그럼 요즘은 핫도그 안 드세요? 명랑 핫도그 나 너무 좋아했지.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고 낮에도 생각나면은 저는 뭐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딱히 그런 생각이 잘 안 나고 그 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뭐 해 먹거나 저도 그렇다고 막 단백질 쉐이크나 이런 거 일부러 챙겨 먹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밥을 먹는데 또 빅풋 트립 TV님 예뻐서 그래로 입덕하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초롱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다솔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초록머리애님도 안녕하세요. 초록머리애님은 이번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공연장에 못 오셨다고. 괜찮습니다. 또 공연할 거니까 그때 놀러 오세요. 지금 누 0311님은 퇴근 후에 불닭볶음면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특히나 더 안 좋은 거야. 불닭볶음면 안에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어. 진짜 맛있지만. 근데 저는 또 조금 운이 좋은 게 원래도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전 맛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 자주 안 드시잖아요. 1년에 한 5개? 라면은? 5번? 정도 먹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저번에 또 미식 얘기했던 지난주 방송인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끼를 대충 먹는 일은 없습니다. 아예 안 먹으면 안 먹고 먹을 때는 그래도 이 한 끼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충실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먹지 오늘 열받았는데 불닭볶음면 먹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챙겨 먹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닭볶음면 먹고 싶을 때 차라리 제가 저번에 해먹어봤는데 집에서 마파두부 같은 거 해드세요. 맛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부랑 이렇게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꼬미 이호님께서는 퇴근 후에 매운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 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면 이제 또 뭐 이제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드셔도 돼요. 다 드셔도 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니까 그런 컨트롤이 되지 않나. 예전엔 저도 더 힘들게 일하고 이럴 때는 뭔가 꼭 하루에 치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먹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제 몸을 챙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은 스트레스를 벗어나시는 게 어떤 뭐 건강해지는 처음이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어떤 첫 걸음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 이걸 조절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하지. 내 스트레스의 제일 큰 원인이 뭘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 체중 조절의 시작이야. 나 다이어트란 말은 안 쓸게. 난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 체중 조절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일단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체크하고 그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아랑조님의 이 지방 분해 주사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남친이 생겨서 맞아요. 또 남자친구 저도 이제 좀 이제 러닝을 하고 체중 감량을 해야겠다 결심을 한 가장 큰 또 원인이 또 집에 있는 제 아내가 또 이제 체중 감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또 그게 또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도 뭐 근데 지방 분해 주사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딱 들었을 때 가장 뭔가 좀 빨리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쉬운 방법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 남자친구분과 같이 약간 그냥 산책을 하거나 좀 많이 걷거나 이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또 네. 그러면서 그럼 지방 분해 주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때는 예약하신 건 맞으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지혜님께서 안녕하세요. 작년 대구 공연 갔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10년 전부터 스탠딩 에그 노래 좋아했었는데 콘서트 몇 번 갔었어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콘서트는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매년 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틈틈이 간헐적으로 와주시면 안 돼요. 단식은 간헐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콘서트는 매일매일 오셔라. 스트레스 푸는 방법 뭐다? 스탠리 에그의 공연에 온다. 그러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된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 조절하는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더 좋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불닭볶음면도 좀 안 땡기는 것 같아요. 그런 류가.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게 더 땡겨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이런저런 책을 찾아봤더니 또 그런 걸 먹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진대. 그런 강렬한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그게 약간 서로가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게 먼저냐, 자극적인 걸 안 먹는 게 먼저냐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일단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일단 안 받으려고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미님께서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못 먹겠어요 하셔서 이게 스트레스면 안 돼.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네. 근데 내가 제가 사실 날씬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지금 같이 다이어터로서 평생 이제 날씬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옆에서 같이 뛰고 있는 러닝메이트로서 말씀드립니다. 아랑조님 지금 부산 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고. 네 지방 분해 주사는 금요일에 예약해놓고 오늘은 술을 드시고 계시는구나. 고삐 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푸시는 게 먼저예요. 남편이 트레이너예요. 그러면은 지방 주사를 왜 맞아? 트레이닝을 받아야지. 또 트레이닝 받다가 싸우려나? 운전 가르쳐 주듯이? 네, 아무튼 네. 저 운동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건강 전도사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공연 전도사 정도 되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공연을 찾게 되면 다이어트는 절로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스혜님 한국어가 너무 잘해서 좋아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어가 너무 잘해서 좋아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스혜님 한국어가 너무 잘해서 좋아요. 요즘 한국 책 보는 걸로 힐링 중인데 혹시 우울하지 않은 소설 추천 가능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한국 소설 중에 우울하지 않은 소설이 그러니까 한국 작가의 소설을 물어보시는 건가? 한국 작가님들의 소설 중에 글쎄 어떤 풍의 소설을 좋아하시려나?
어, 저는 사실 나 한국 소설하면 운수 좋은 날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 되게 울적한데. 게다가 막 요즘 말도 아니어서 고어로 돼 있어서 외국 분이나 한국어를 공부하시기엔 좋지 않을 것 같고. 아니, 운수 좋은 날을 자주 생각이 나. 그 소설이 나한테 되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 한국 책 보는 게 요즘 힐링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소설 중에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를 되게 추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국의 근현대사를 쭉 이렇게 관통하면서 어떤 이제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고 해학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문화와 함께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엮어치 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쉽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꽤 오래전 작품인데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소설의 굉장히 그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운수 좋은 날 물론 좋아하지만 울적하고 순댓국이 생각나는 운수 좋은 날. 아무튼 네, 뭐 요 정도 하고요. 벌써 6시 51분. 토지는 왜냐면 열애다님께서 토지 박형님에서 이거 다 읽으신 분 솔직히 있나? 이거 다 있나? 이게 토지는 왜냐면 좀 이 사람들에게 이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그래서 이걸 읽는데 꽤 애를 먹을 수 있는 너무 대하소설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제 생각엔 황석영 선생님 책도 되게 재미있고 쉽게 읽히고 그렇습니다. 쉽게 읽기는 책을 읽는 게 좋겠죠. 김서영님께서 이번 공연 너무 좋았어요. A열 갔다가 너무 가까워서 앞에 오실 때마다 참,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까이 갔을 때 왜 웃음을 참으셔야 했을까? 알겠습니다. 네. 대구 지인님께서 이달 초에 낙동강 축제 때 보러 오셨다고. 낙동강 축제 맞아. 거기가 희한하게 지역 축제인데 너무 엄청난 축제였어, 그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막 그 야외에서 막 날씨도 좋았고 또 은근 파는 음식들이 퀄이 되게 좋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대구의 그 클래스에 한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디오님께서 오래된 노래가 최애곡 됐습니다. 한국 노래 안 좋아하는 데라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디오님. 한국 분이신데 한국 노래는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오래된 노래 굉장히 한국적인데 이분 한국 노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열애다님께서는 무지개가 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왜 먹지를 못하니 이 구절을 몇 번이 지나도 안 잊혀지네요. 라고. 이분도 운수 좋은 날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구나. 운수 좋은 날은 울적합니다. 자, 53분인데 오늘의 사연들 좋아가지고 몇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서영님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노래를 커버했길래 보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저 태어날 때 데뷔를 하셨는데 그럼 14살이란 말이잖아 지금. 근데 목소리가 어쩜 한결같이 예쁠 수 있죠? 라고 하시면서 어쩜 이런 말을 14살 친구도 쓰는구나. 어쩜 한결같이 예쁠 수가 있죠? 저 팬이 돼서 플리에 꼭 담았어요. 다 담았어요. 목소리가 진짜 천상계예요. 항상 노래방에 가면은 리틀스타랑 오래된 노래밖에 못 부르는데 스탠딩 에그 플리 듣고 다 외워서 노래방 점령할게요. 진짜 응원해요. 저 성인 될 때까지, 아니 할머니 될 때까지 쭉 가수 해주세요. 네, 100세 시대니까 제가 할머니 될 때면은 뭐 제가 100세 넘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너무 힐링 받습니다. 학업스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뮤비 뭐냐고요? 너무 귀엽고 몽글몽글해서 기분이 약간 와랄라해요. 저 와랄라한 기분은 뭘까? 몽글몽글해서 와랄라해요. 진짜 평생 팬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전서영님께서 리틀스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밤공기님께서 공연 감상평을 써주셨어요. 지난 주말 공연. 야, 근데 지금 살짝 그 저녁 시간에서 밤공기가 되게 밥공기처럼 저한테 보여가지고, 네, 밤공기 굉장히 낭만적인 그 아이디인데 밥공기가 저한테는 조금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지금 시간대죠. 네, 지금 오늘 다이어트 얘기 한참 했는데 24년도 들어서 2024년도에서 손꼽히는 힐링의 시간이었다고 이번 공연 감상평 주시면서 20대 중반부터 들으면서 팬이었었는데 벌써 7살 아이가 있는 학부모가 돼서 잊고 있던 감성이 몽글몽글. 이분도 몽글몽글이네. 전에 사연도 몽글몽글해서 와랄라. 이분은 이제 몽글몽글 떠올라서 오랜만에 정말 행복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있던 네잎클로버를 보고 저희 7살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아저씨 정말 최고라고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의 감사 인사를 전할 수가 있어서 저 또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대와 조명이 정말 너무 예뻐서 지금까지 갔던 공연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어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라고 또 하시면서 시작에 가사 까먹었던 것도 네, 기억이 나신다고. 고맙습니다. 그 금요일 공연 오셨나 보네요. 네, 저도 공연 중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 공연을 보고도 감흥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희의 음악이 뭐 세대와 상관없이 누가 들어도 마음 따뜻해지는 음악이구나 라고 스스로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하게 되고 아이가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음악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말 전하고 싶어요. 고마워. 참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같이 볼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그런 음악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대랑 조명 사실 진짜 신경 많이 썼고 제가 사실 뭐 신경 썼다기보다는 또 제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줘서 열심히 같이 고민한 결과 저도 참 마음에 드는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분 좋으시라고 정말 저희 이제 굿즈 사신 분들을 기분 좋아지시라고 사신 굿즈에 이렇게 네잎클로버를 저희가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은 아이가 이렇게 좋아했다니까 또 내가 의도했던 게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리틀스타 잠깐 들려드릴 텐데 제가 사실 일요일까지 공연하고 아직 목 상태가 돌아오지 않아서 라고 말하기엔 제가 말을 너무 멀쩡하게 하고 있어서 제 말을 안 믿으실 수 있겠는데 말할 때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노래할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오늘은 우리 예니의 천상계 건반 연주로 대신 리틀스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스타 들려드릴게요.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사랑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네, 어느새 7시. 자, 오늘도 사연 조금 더 있으니까 사연 살짝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이에요. 14년도 공연 이후에 10년 만에 공연을 보러 오셨다고. 이분도 공연 후기인가 보네요. 여전히 변치 않는 목소리로 노래와 힐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랑 갔었는데 생애 첫 공연이 26일 스탠딩 에그 콘서트라고 하던데요. 그만큼 기대하고 힐링 받고 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잘생기고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질투하지 말라면서 제가요. 네. 이게 또 목소리가 또 이제 그 약간 그 보정 효과가 있지. 네. 그래서 네. 집 가는 내내 스탠딩 에그 노래만 듣고 갔습니다.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리고 10년보다 더 오래 힐링할 수 있는 노래와 공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이 있습니다. 그댄 걸 알지만 아니면 너라면 괜찮아. 두 곡 중에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네,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사연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 사연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는 평소에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연할 때 말고는 사실 웬만해서는 노래를 잘 안 하고 몸을 쓰면 다르니까 잘 안 쓰는 게 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좀 이렇게 조근조근 말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목을 관리하는, 오늘 되게 건강 방송이구나. 목을 관리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또 우리 예니가 목소리가 좀 안 좋잖아. 네. 목을 어떻게 너는 이미 틀렸어. 네? 너는 이제 돌아올 수가 없고 너는 안 돼. 넌 안 되고 아직 목이 안 상하신 분들이 목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너는 내가 봤을 때 성별이 여자라서 그렇지 지금 임재범 아저씨랑 목 상태가 비슷해. 임재범 아저씨도 목 상태 되게 지금 많이 허스키해지셨거든. 너도 비슷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틀렸고 너는 이제 다음 생에요. 이제 2회차 때 목을 잘 관리해. 이 얘기 잘 듣고 목소리를 낼 때 자 항상 또박또박 말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많이 가지 않는다. 왜냐면 술자리가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내 말이 나한테 잘 안 들려. 주변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너무 말을 크게 많이 하게 되면서 그때 술을 먹으면 알코올은 기화가 되잖아요. 그 목이 더 빨리 말라요. 목이 빨리 마르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과하게 얘기를 하면 더 빨리 목이 상합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고도 그 다음날 또 술을 드시죠. 그러다 보면 목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안 좋아져요.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른 거야. 근데 그러면서 계속 크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귀도 적응이 돼서 자기 목소리가 큰지를 몰라. 더 크게 얘기하게 돼. 그러면 이제 목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술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에이 목소리 좋은 성시경 선배님 같은 경우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술 많이 드시는데. 근데 그거는 되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되게 그런 신체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지만 술 아무리 먹어도 간이 막 아기 간인 사람이 있어. 간 수치 재보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목을 좀 아껴줘야 되고, 그렇다고 목소리를 너무 안 내고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목이 상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목소리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시경은 먹긴 하는데 목 관리도 빡세게 한다던데. 네, 뭐 그러겠죠. 네. 근데 그 관리라는 게 사실 술을 마시고 하면은 되게 관리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아니다. 성시경 선배님 어쩌면 술만 먹어서 그럴 수가 있어. 술을 먹으면서 말을 많이 하면은 이제 안 좋아지는 건데 술만 먹고 뭐 음식 같이 먹고 물 많이 마시면 괜찮죠. 네. 자, 그런 말씀 잠깐 드리고 이제 7시 5분. 오늘의 이제 마지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연 더 많구나. 아랑님, 아까 그 아랑님이에요. 사연이 남자친구 생겼어요. 축하해주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차 타고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컬러링 바꾸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컬러링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시끄럽긴 해요. 라고 하시면서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잔잔하면서 기분 좋은 걸로 추천해달라고 말씀해주신 걸로 컬러링 바꾸겠습니다. 이제 새로 나올 미니 앨범으로 하고 싶지만 하셨는데 네, 11월 7일날 저희 미니 앨범 나오죠. 그때 되면 다시 바꾸시고 일단 이번에도 한번 바꾸시면 뭘로 바꾸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이제 연애 지금 이제 막 남자친구 생겼으니까 설레는 곡이면 좋잖아, 그죠? 잔잔하면서 설레는 거 어떤 게 좋을까? 잔잔하면서 설레는. 뭔가 이게 너무 막 시끄럽지 않은 거 들었을 때 열애다님은 무지개 신청해 주셨고 무지개 뭐 오래된 노래는 너무 이제 연애 초기에 듣기에는 뭔가 아직 과거의 남자친구를 못 잊은 느낌이 있잖아. 그것보다는 뭐 데리러 갈게 이런 거 괜찮겠네, 그죠? 저도 데리러 가게 생각. 데리러 갈게 들으면 뭔가 좀 느낌 있겠네요. 아니면 요번 그 공연에서 불렀던 너를 같은 거 되게 잔잔하지. 딱 들으면 기분 편해지는 곡이죠. 네. 시간이 달라서 이것도 약간 연애 초기에는 좀 그렇죠. 김서영님 휴직구 좋죠. 너라는 축제 너무 좋은 곡인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하는 약간 시끄러운 곡일 수가 있지 들었을 때. 그래서 들어줄래도 좋은 곡인데 이게 일렉 기타 나오면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블루 스카이도 괜찮네요. 오늘 요즘 가을이고 하니까 블루 스카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써 7시 7분. 이제 마지막 2개의 사연 금방 읽어드릴게요. 자, 수진이 님께서 남편이 결혼식에서 저에게 축가로 불러줬던 In My Dream 신청합니다. 제가 평생 기억할 인생곡이에요. 이 노래만 들으면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 자동으로 재생돼요. 공연에서는 아쉽게 못 들었지만 유튜브 라이브로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편하게 잠시 쉬어가라고 말해주시는 아주 커다란 나무그늘 같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눈물 난다. 괜찮아. 좀 쉬어가. 더 쉬어. 넌 평소도 쉬지만 좀만 더 쉬어. 괜찮아. 더 천천히 가면 되지. 100세 시대인데. 90에 잘 되면 되지. 네.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시기가 다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향으로 각자의 마음대로 각자의 속도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권리가 없죠. 네, 인생이란 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인마이 드림 시청하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이 자동 재생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정상이 아닌 관계로 물론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 말하는 목소리가 너무 정상적이라서 다시 한번 근데 정말 불러드리고 싶은데 더 좋은 컨디션에서 불러드리면 좋으니까 다음 주에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꼭 불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뽕빵뽕 커링님께서 고백 신청해 주셨는데 첫 공연 관람 후에 신청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공연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는 노래 반, 처음 듣는 노래 반이었는데 몰랐던 명곡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여자친구와 저의 최애곡 고백 요청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노래야말로 오늘 가성이 정말 나오지 않는 관계로 불러드리긴 너무 힘듭니다만 저희 공연장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연을 신청하고 같이 신청곡을 쓸 수 있는 이렇게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연장에 미리 일찍 오셔서 공연장 오시는 분들은 늘 있으니까 거기에 사연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그 사연 읽어드리니까요. 네, 그리고 신청곡 불러드립니다. 그때 꼭 다시 오셔서 고백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리토님께서 애기 형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네, 오늘 공연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공연 끝내고 어제 오늘은 조금 쉬면서 컨디션 조절했고요. 또 다음 공연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공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7일 날은 이제 저희 미니 앨범 나오니까 그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나왔나? 응? 나와요? 뭐가? 네, 자 여러분 11월 7일입니다. 무회 미니 앨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뭐가 나온다. 네, 주변에도 많이 그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님께서 공연하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른 몸 회복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라이브로 잠깐이라도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가을 지나기 전에 10월의 마지막 날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